재밌어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빠져드는 재밌어요. 것 같아요. 빠져들었어요 지금. 서로가 기구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그거 신기하다. 엄청 비싸요. 뭐 하나에 뭐 기본 하나에 뭐 200만 원. 안녕하세요. 지난 6월에 업로드된 후 다시 돌아온 연문화 토크쇼. 저는 유튜브 콘텐츠 담당 최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 지킴이 연세무청남병원 재진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연문화 토크쇼 1회가 나가고 나서 좀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원장님?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알기 쉽게 설명 잘해줬다 이런 댓글도 있으셨고요. 수술도 로봇이 하는 시대가 왔군요 하는 댓글부터 굉장히 재미있고 정보도 유익하고 좀 알아듣기 쉽다고 좋은 반응들이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관절 내시경 수술, 관절 내시경술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시경 하면 이제 입으로 이렇게 넣거나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맞습니다. 이제 관절 내시경술 조금 의외로 생소하긴 합니다. 네. 질문을 지난번처럼 막 던져드릴 건데 괜찮으실까요?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관절 내시경술 함께 알아볼까요? 네, 관절 내시경술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먼저 해주세요, 원장님. 관절 내시경술은 말 그대로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거예요. 위내시경은 뭐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으면 되지만 관절은 구멍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0.5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관절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절 병변을 진단을 하고 또 치료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되게 작은 절개 부위로 할 수 있는 이제 시술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거 외에도 왠지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름은 수술이지만 사실은 시술에 가까운 그런 수술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절개가 작기 때문에 뭐 흉터 같은 것들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도 굉장히 빠르고 일상생활을 복귀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어떤 만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내시경 카메라가 굉장히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도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MRI에서도 찾아내지 않는 그런 미세한 병변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진단하고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게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관절 질환, 뭐 관절 수술, 관절 치료라고 하면 이제 약물이나 이제 뭐 예를 들면 재활 치료 같은 보존적 네. 치료 외에 무조건 수술로만 생각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제 큰 수술 할 필요가 없지 네,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한 관절 질환들은 다 내시경으로 해결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이 말기로 진행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아주 심해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이 어떤 큰 수술을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관절 내시경술을 적용할 수 있는 좀 질환명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하는 질환들이 무릎과 어깨, 뭐 발목 이 정도인데요. 무릎 같은 경우는 뭐 퇴행성 관절염 초기나 중기일 때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월상 연골판 파열,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무릎 안에 이물질이 있거나 활액망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관절 내시경 수술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한 그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석회화 건염이라든가 오십견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는 테니스 엘보 이런 거나 우리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이런 파열 같은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진짜 더 많은 곳에 적용이 되는 그런 시술이었네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수술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관절 내시경 수술은 우선 관절 안에 이제 생리수용술을 넣어서 관절을 이렇게 부풀립니다. 부풀린 다음에 0.5cm 정도 되는 작은 절개를 만들어요. 사실 절개라기보다는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그만 구멍을 뚫는 거죠. 내시경을 그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선 카메라가 들어가서 모니터를 통해서 관절의 병변은 확실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시경을 집어넣고 반대쪽에다가 또 0.5cm 정도 되는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특수 기구들을 집어넣어요.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골판이 파일이 돼 있다 그러면은 파일된 부분을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다듬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 실로 어떤 파일된 부분을 꼬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많을 때 레이저로 좀 지지는 그런 레이저 소작도 가능하고요.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영상이나 이런 걸 좀 준비하신 게 없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좀 알아듣기 쉽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무릎 관절입니다. 무릎 관절의 연골판의 뒷부분이 저렇게 파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저 장면은 이제 파열된 부분을 이렇게 특수 봉합사를 이용해서 꼬매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들이 사실 커 보이지만은 0.5cm 되는 그런 작은 절개를 통해서 저 병변을 확인하고 아까 파열된 부분들을 저렇게 네네. 꼬매놨습니다. 보시다시피 피도 안 나죠? 네. 절개도 되게 구멍만 뚫고 네네. 하고 나면 금방 또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그럼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짧게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난해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문득 궁금한 게요. 이제 실제 영상도 봤는데 네. 아까 원장님이 그 장점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맞습니다. 치료받기 이제 편하다, 이게 좋다라고 장점을 네.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일반인의 관점으로는 그게 왜?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게 좋은 장점인 건지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선 그 수술 전에 마취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거나 하게 되면 심장이라든가 폐기능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피가 나는 수술은 그런 출혈이 생기면 또 수혈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이제 일정한 양의 그 혈액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또 2차적인 문제가 특히 심장, 폐, 콩팥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절 내시경 수술은 이렇게 출혈도 없고 절개도 작고 또 대부분 뭐 30분, 1시간 안에 다 수술이 끝나니까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연문화 토크쇼 관절 내시경 네. 편을 보면서 이제 보는 구독자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도 해당할 수 있나? 나도 이 네. 치료를 받을 수 있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재진호 원장님께서 추천하는 이제 관절 네. 내시경 그 수술을 추천하는 그 환자들이 유형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도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은 거는 의외로 이런 관절 질환이 있을 때 뭐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또 비싼 검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왠지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뭐 수술하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서 병원에 가는 거를 어지간히 아프지 않으면 또 병원에 안 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수술 방법이 아닌 비수술적인 방법도 굉장히 많고요. 또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로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말고 증상이 있을 때 병 키우지 말고 즉각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오늘은 연세문천남병원 연문화 토크쇼 관절 내시경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좀 많이 배울 것도 많고 생각보다도 이 내시경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치료가 별로 많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의구심을 가진 것도 있었는데 많은 질환에 적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큰 치료도 가능하다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놀라고 재밌었던 주제였습니다. 원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우리 최 작가님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굉장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간단하게 또 보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숙련된 전문의가 해야 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또 저희 연세무청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숙련된 전문의들이 있고 무릎이면 무릎, 그렇죠. 어깨면 어깨, 척추면 척추 각각의 전문 분야를 진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숙련도라든가 전문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자랑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깨나 무릎뿐만 아니라 요즘 추세는 척추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와. 많이 합니다. 허리 디스크, 뭐 협착증 이런 것도 내시경으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저희가 연세무청남병원 척추 내시경도 한번 소개해드릴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연세무청남병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